이 소유에 매몰된다. 관심이 소유, 물질적인 소유.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식의 주식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만 그 관심이 몰려간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내 돈이니까. 바로 내 돈이다. 그러니까 이 전부 사람들이 이 관심이 소유, 부자 되세요. 뭐 아니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뭐 이런 거.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따위.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이 소유. 이 존재가 아니고. 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한겨레 발전 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하셨는데 한겨레 어려움도 바로 이런 거예요. 한겨레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버나 편익을 위해서 나의 편익. 그러니까 사실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에 더 거기에 뭐 찌라시도 많이 담겨오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더 편익을 주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말 성숙하고 그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아니고 소유의 관심이 지나칠 정도. 모든 사람들이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소유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죠.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나라는 인간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대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존재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는 그런 어떤 그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온통 많이 벌려.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청문회 이런 걸 보더라도 다 예외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 소위 저기 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 부동산 위장 전입에 뭐 이런 거 안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이게 왜 그러냐? 이 존재에 의해서 어떤 전제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전부 다 이 소유. 그러다 보니까 상공신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MB 같은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회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제와 그래서 온통 다 이 소유에 관심을 갖고 아주 정확하잖아요.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준대. 그러면 누가 이 존재에 관심을 갖겠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로 만드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유에만 온통 이 관심을 갖는. 그래서 사람이 돈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런 사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물신 지배 사회, 소위 만몬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이런 것의 배경도 결국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특히 IMF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IMF를 딱 겪고 나니까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데서 추락해버렸는데 아무도 나를 거두어주지 않다. 아무도 나를 보듬어주지 않다. 국가고 사회고 뭐 공동체고 이웃이고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앞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할 그런 처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나를 지켜줄 것은 오로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돈이다. 이것밖에 없는. 이게 이 공동체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것과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여기 추락해 있는 이분들의 고통과 불행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역시 바로 이 불안에 의하여 이 존재가 파괴되는, 인간성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도 파괴되는, 이웃과의 관계, 동기간 뭐 할 것 없이 모두 이 돈이 개입함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개입하고 하여튼 이런 형제 간에도 이게 많이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인간 관계도 파괴되는 이런 양상을 비추. 그래서 소유에 의해서 이 존재가 파괴되는 양상이 빚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자유가 아닌 굴종. 곳곳에서 비빕니다. 비비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온 곳에서 직장을 얻기 위하여 아니면 돈을 어떻게든 벌기 위하여 인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굴종의 길을. 왜냐하면 이게 뭐 똑같은 맥락인데 소유 때문에 존재가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이 이 자유를 지향해야 되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든 소유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는 것 라는 데서 자기 절제군 모본 가릴 것 없이 보통 다 무너지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이 이 굴종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오늘의 상식입니다. 톨스토이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죠. 이분이 남긴 문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옆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그 다음에 내 이웃, 내 동료, 이 소중한 사람.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죠. 또 그가 묻기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냐? 이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지금이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지금, 그것을 향유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나와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의 너무 많은 부분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까지의 일상입니다. 이른바 서열화된 대학에 상위권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좁은 공간에 가둬가지고 그저 문제 풀고 학원 보내고 사교육시키고 인간 그 나이에 맞게 그 시간을 향유하지 못하죠. 온통 다 빼앗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세상이 있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그 아이에 맞는 세계가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의 세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서열화된 대학에 상위권에 가야 한다는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오늘을 잃어버린, 오늘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하니까 오늘의 일부를 할애해야 하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이들까지 그 20대 초반 내지 이때까지 그 과정은, 일상은 뭐냐 하면 모두 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부를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다. 그래서 대학을 간들 또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대학 생활을 또 향유하지 못해요. 취업해야 한다는 것으로 스펙 쌓기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취업한들 거의 다 이제 비정규직,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3년 전인가요? 그 현대자동차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 하셨는데 매일 잔업을 하고, 그리고 365일 중에 363일을 일했어요. 왜? 일할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 어떻게 오늘의 모든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오늘을 저당짓게끔 만드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소유와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이 존재를 추스릴 수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굴종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늘을 빼앗기는, 나의 오늘의 나에게 내가 성실하지 못한데, 왜? 나의 초점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으니까. 오늘의 나에게, 나 자신이 오늘의 나에게 성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들, 이웃, 내 그 곁에 사람에게 내가 성실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시혜적 복지, 아까 말했던 성별적 복지, 맞춤형 이런 것은 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기에 대해서 이 손을 쓰는 그런 나눔이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해서 이런 사적 나눔이 아니라 공적인 분배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인데, 여기 재미있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쪽은 나눔, 한쪽은 분배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눔과 분배.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참 재미있는, 한국어로 순우리말이잖아요. 나눔. 근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써요. 심지어는 이 조중동도 나눔 캠페인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인데, 나눔하고 분배하고. 근데 분배라고 하면 쌍심지를 뒀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렇죠. 이 분배는 성장의 대칭어예요. 성장주의. 그리고 나눔은 이건 이제 반대말이 이제 독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분배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 성장주의자입니다. 항상 성장, 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보편복지 하려면 아직 멀었다. 파이 키워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세밀히 봐서, 나눔은 이제 주로 이 사적인 차원에 머문다면, 이 분배는 공적인 그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이런 것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사적 나눔이 아니라 공적 분배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적 분배로 가는 길에